최인호 의원님,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니까 최소한의 행위만 하라 이런 민주당 입장 같은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난해 12월에 같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대행이 말을 바꿔서 지금 월권 행위를 한다 뭐 이런 주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6일경에 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세 사람을 선출을 아주 앞둔 그 시기에 한덕수 대행이 헌법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인사권은 권한 대행인 총리가 행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에서 선출하더라도 네. 본인은 권한 밖의 사안이기 때문에 나는 임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헌법재판관 임명은 예. 그 임명을 대리만 하는 임무만 대행하는 총리로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확실히 밝힌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저께 느닷없이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니까 당연히 해야 됨에도 한 달 동안 끌다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을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석 달, 넉 달 만에 본인이 했던 그 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네. 어떤 직권 남용이자 행정 도발이다. 네. 그것도 아주 결격 사유가 명백한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사람을 그렇게 헌법재판관 후보로 그것도 월권적이고 위헌적인 대통령 몫이라고 하면서 네. 본인의 말을 넉 달 만에 뒤집으면서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헌법적, 위헌적, 행정 직권 남용적인 그런 도발의 다름 아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일단 상황이 다르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동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에 든 후보자가 아니어서 그러는가? 이것은 당연한 헌법적 책무를 한 거다. 뭐 이런 논리입니까? 예, 일단 그 권한 대행이라도 완전히 다른 권한 대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에 의거했을 때 많은 어떤 전문가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탄핵 그 중일지라도 단지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이 있을 때의 권한 대행은 언제든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장관 이상의 어떤 인사를 못한다든지 또 중요한 국가 정책 결정을 못하고 현상 유지적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직무 정지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한덕수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탄핵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죠. 부재 중이죠. 거리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권한 대행이라도 지금 사실상의 어떤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을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대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헌법 71조에도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안보적인 이슈라든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나 지금 현재 공백인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라도 입장이 다르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당연히 네.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고유의 어떤 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헌법상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헌법 71조 보고 계시죠? 대통령 거리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건데 지금 지난 12월에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에서는 중대한 고유행사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된다는 게 한 대행의 입장이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권한 대행의 위치와 지금의 위치는 다르다라는 주장이신데 권위, 그러니까 어떤 직위나 관직 더위가 비는 상태에서 최 의원님 국정 안정을 위해서 헌법에 따라서 인사권 행사에 나섰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지난달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지위가 아니고 총리의 지위다라고 명확하게 했고요. 또 총리는 축소된 권한에 총리로서의 권한만 있을 뿐 네. 국회 과반수 탄핵소추 의결 그 정족수 기준에도 대통령의 지위에 맞는 3분의 2가 아니고 총리의 소추 기준인 국회의 과반 151석 이상이 국회 소추 의결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것은 대행은 대행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공식상의
헌법상 지위는 총리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런 기준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총리로서의 대행의 임무는 현상 유지적이고 그 권한 행사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예. 특히 17년도 1월 달에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소추위원장이었죠. 당시 뭐라 했습니까? 정부는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그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당시 한교안 권한 대행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은 임명을 했지만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네. 대행은 대행일 뿐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임명을 안 했거든요. 자신들이 이런 그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가 그랬고 또 권성동 소추위원장 같은 당에 있는 원내대표가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총리 대행은 총리일 뿐이다. 공식적인 지위는. 예. 그래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네. 하는 것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도숙 총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강행한 것은 네네. 완전히 위헌적인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도발을 한 것이다 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홍 의원님 조금 네. 전에 그 최 의원님께서 사례도 한번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탑 전례도 없다. 그러니까 2017년 당시에도 황교안 대행이 지명 몫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지 않았느냐.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저도 뭐 헌법을 배웠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제가 헌법 관련된 어떤 교수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을 자문을 구했는데 이게 예. 헌법상 법률상 하등의 문제가 전혀 없다 하는 문제가 것을 없다. 다시 한번 네네.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 권한대행의 어떤 위치, 즉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총리라고 이제 했다.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지만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총리의 어떤 입장에서 권한 대행의 의결 정족수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과반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서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 총리를 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다시 헌법재판소에 그 어떤 의결을 구하면 똑같이 할까요? 저는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면 2017년 사례는 어떻게? 예, 2017년 예. 사례를 한번 또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때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역시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중이었습니다. 일일 중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날 이제 탄핵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그 전에 미뤄졌던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당시에 한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죠. 네. 예, 임명을 했습니다. 뭐 대법원 어떤 추천에 대해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어떤 몫을 넘겼다? 그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때 어떤 사항 분명히 이제 그때 미루어졌던 것을 분명히 임명을 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한 그 대목에서 예, 예. 하나만 저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분이 이선의 헌법재판관인데요. 임명장을 받는 분이. 네. 저분이 한교안 대행이 임명했던 대법원장 추천 몫에 임명 권한이 있어서 그냥 행식적 권한을 행사해서 임명장을 준 것이고. 임명과 지명이 약간 좀 혼재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지명과 예, 예. 지명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네네네. 임명을 하는 절차니까 같은 과정을 받는다 네네. 봐야죠. 그래서 이제 임명장을 준 것이고 당시에 한교안 그 대행은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총리일 뿐인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 대통령이 없는데 어떻게 고유 권한을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느냐 대행이. 그래서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던 것이죠. 그걸 다시 한 번 더 지금 항의시키고 싶습니다. 보충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당시의 상황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서 55일 뒤면 이제 새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2개월 정도 남은 권한대행 이렇게 지명해서 임명까지 가는 것들은 알밖에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에 있던 기관장들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이제 임명을 함으로써 알박기라는 많은 비판이 있는 것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임명하는 것은 저는 명백히 다르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어떤 기능의 어떤 중요성은 우리가 이미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어떤 파면 사례도 봤듯이 어떤 탄핵 사유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유연 어떤 법률 관련된 어떤 심사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구인 체제를 완성해 달라는 것을 이때까지 민주당과 많은 어떤 좌파에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저는 이제 임명을 했다 보고 그것이 이제 알박기다? 저는 이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 권한 대행이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헌법 그 재판소에 최소한의 어떤 의사와 그리고 의결 정족수 최소한 7인 이상을 갖춰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인데 어떤 그런 사항을 과연 그럼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방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느냐 하는 저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런 어떤 지명권, 임명권 행사를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어떤 권한쟁의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뭐 정작 뭐 문제를 하면은 이제 심판에서 저는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제가 정리를 하면은 요거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임명을 당시 했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이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지금 당시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의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후임자 임명을 촉구를 했었고 그때 이제 황 권한대행은 지명하지는 않았고 반면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는 임기가 끝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당시 후임은 바로 임명을 했었고 이거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